사실 대선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 다시 활기를 띠면서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오르는 곳은 정말 많이 오르는데 그렇다 떨어지는 곳은 더 떨어지는 인기가 없는 거죠. 특히 강남 송파 여기입니다. 주요 지역에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이후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요.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 사실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후에 다시 대출금리 오를 수 있고요. 경기가 불확실하고요.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과도한 대출, 이 무리한 투자는요. 가계부채 부담을 키우고요.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 이자 부담을 키우는 영끌 투자, 이거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이 늘 저에게 알려주잖아요. 투자에 신중하세요. 불확실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 확실히 사실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싶죠. 최근에 집값 많이 오르면서 부부싸움한 집 최근 몇 년 좀 많았을 거예요. 뭐 저도 포함해서 이 똘똘한 집 한 채 갖고 싶다. 이 열풍은 이렇게 막 사그러들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니까 보시나요? 이제 서울 강남 3구, 강남 네. 서초 송파,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중심으로요. 지금 이 시절에 아파트 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보시면요. 최근 3개월간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외진 매입 현황인데요. 이게 1월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와 대선 전 부동산 기대 심리, 그리고 투자 수요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똘똘한 한 채 이거 선호가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만 과열되는 양극화 현상 더욱 더 심화되고 있고요. 이 40대를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불안하니까 실수요도 있고요. 외진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막차 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대출 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는 아까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래량이 이제는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마용성 중심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 보고서 내가 좀 지금 막차 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부마저도 사실상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꺼내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요 타이밍이 오면 네. 이렇게 무물의 공식 이제 질문이 들어갈 때가 그렇죠. 됐어요. 그런가요? 오늘은 경화 씨가 질문을 해주세요. 경화 씨. 제가 오늘 좀 냉철한 면이 없잖아 있죠. 예, 예. 예, 권혁중 전문가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네, 뭐 지금 집 살까요? 네, 일단은 자금 준비되셨어요? 지금 영혼 끌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게 훅 들어오시니까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항상 신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지금 뭐 상방도 있고요, 하방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과도한 영끌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대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상방 요인이 있고 하방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요인 같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사실상 지금 정부가 세금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하방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가 이제 강력한 규제입니다. 뭐 이 금융권까지 신용대출, 기타 대출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 3단계 DSR,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사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죠. 재건축 많이 보시는데요. 이제 재건축 들어가시면 분담금도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더니 정말 중요한 거. 일단은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은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능한 선에서 내 집 마련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저는 뭐 내 집 마련 하나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고려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과 또 지역의 부동산 시장 온도차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대도시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서 침체기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는 최근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안정세로 들어갔다가 근데 일부 그 공급이 좀 과잉인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조금 침체를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한 12%대 정도 증가했고요. 대전과 광주도 각각 24%와 44%대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나 분양가 상승 그리고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저희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최근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라던가 아니면 공급 증가 정책 같은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2의 행정수도 세종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 좀 들썩인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그 세종시가 이제 제2의 행정수도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법원을 설치하겠다, 공공기관을 이정하겠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국민 여론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정치권 내 이견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청와대의 원위치 복귀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가 된다?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아무래도 이 세종시 성장 가능성, 게다가 대선 관련 정책 때문에요. 당분간은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지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세종시 얘기하면 저 옛날에 네. 공주방송국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세종시 그때 땅 사라고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저렴했었는데 사셨어요? 네. 못 샀죠. 샀으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안 있겠죠. 30년 전 얘기예요. 네. 영화 씨 요즘 또 그건 들었어요? 무슨 뭐요? 뭐 이거 씨가 말랐다는 얘기? 무슨 어머 어떻게 씨가 말랐어? 진짜로 전세가 진짜 없어. 전세가. 전세 월세는 많아요. 네, 근데 월세 전세는 많아. 진짜 없고 전세가 있어도 거의 매매가랑 비슷하게 뭐 몇이 없더라고요. 네. 이것도 무슨 원인이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최근에 서울이랑 수도권의 이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그리고 월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프 하나 보시죠.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추이인데요. 2024년 1월에 112.1이었던 게 2025년 1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120.9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월세 비용이 올라가면서 저희 월세 사시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금 이자는 되게 낮죠. 네. 근데 고금리로 인해서 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유지해봤자 사실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세를 선호하게 된 이런 현상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 전세 매물이 최근에 한 10% 정도 줄었고요. 전세 가격은 최근에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 현상 앞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증금 좀 올려보려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 아유 요즘 금리도 얼마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월세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정말 증가하고 있네요. 네,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정말 다양한 분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 되면은 두 분에 이어서 저도 이제 문울에 공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오, 유시가 있어. 이게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구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조금 안정되고 향후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라던가 재건축 규제 완화 또 취득세 기준 조정 등의 친시장적 정책 등이 구체화되면 아마 서울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조금 점점 회복세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라던가 아니면 매물 부족 지역 등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 중소도시는 지금 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급 과잉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대선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실현될지의 여부와
금리 흐름에 따라서 갈릴 것으로 보여서 아까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중하게 상방과 하방을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